네, 오늘 제가 그 율스로이스 그 채널 이제 운영자님과 함께 이 E302 전체적인 뭐 장단점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는 시간으로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한유리입니다. 나름 차 채널이라서 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갈구러 오시는 채널이죠. 저도 얼마 전에 그 율스로이스 채널에 이제 가봤는데 정말 그 깔끔한 또 편집과 또 알찬 내용으로 많이 좀 구성이 되어 있더라고요. 네, 제가 보는 이 차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이 차는요, 제가 3개월 전에 출고를 받은 E302 벤츠의 하이브리드 차량입니다. E클래스고, 제가 사실 벤츠에 대한 그 로망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벤츠를 계속 고집해가지고 E클래스부터 시작이다. 벤츠는 S나 E클래스를 너무 갖고 싶어서 좀 무리해서 데리고 온 아이입니다. 그 전에 어떤 차를 타셨어요? 제가 렉서스를 탔거든요. 아, 네네네. 바로 직전에는 네. 렉서스 하이브리드 SUV를 탔고, 네. 그 전에는 첫 차로 미니 쿠퍼를 탔어요. 하이브리드에서도 하이브리드 선택하신 건데 하이브리드의 어떤 점이 한줄님이 이제 그런 마음을 좀 당겼는지. 제가 렉서스를 딱 처음 타고서는 너무 충격을 받았었죠. 왜요? 이런 느낌이 난다고? 시동을 걸고 나갔는데 네. 제가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아무도 모르더라고요, 주변. 그 정도로 굉장히 조용해요. 근데 얘가 그걸 이어받아서 네. 벤츠의 명성과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네. 딱 이뤄놓은 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구매 가격과 당시 출고 대기가 이제 어떻게 되는지가 되게 궁금하거든요. 네. 요즘 차들이 다 출고가 늦어가지고 네. 얘는 지금 8천만 원이 좀 웃도는 8,390만 원. 포마틱이고 네. 익스클루시브 모델입니다. 네, 어떤 컬러인지 좀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얘는 그라파이트 그레이. 저는 모든 차종에서 약간 블랙이 가지는 간지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간지 나는 네. 블랙은 근데 관리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아빠도 너무 반대를 하셨고 네. 절대 안 된다. 그래서 네. 그럼 그거보다 조금 낮춰서 그레이로 가자. 근데 네. 그레이는 또 너무 쥐색깔 같고 중간 네. 단계를 딱 고른 게 그라파이트예요. 실제로 좀 관리하시는 건 어떠세요? 그러니까 블랙보다는 살짝 덜 어두운 컬러라서 먼지 같은 게 잘 안 보여요. 아. 이렇게 현미경으로 봐야 보여요. 한 두세 번 정도 손세차를 좀 하시나요? 한 달에 2번 정도 해요. 아. 제가 진짜 귀차니즘인데 네네네. 2번 정도는 그래도 해야 네. 약간 광택이 유지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많은 차들을 또 이제 그 리뷰를 하고 또 많은 차주분들을 이제 만나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는데 한 차의 어떤 그 장점을 들을 때가 가장 되게 설레요. 우리 율스로이스님께서는 이 차의 장점을 이제 어떤 걸로 첫 번째로 이제 꼽을 수 있을지 들어볼게요. 장점이 굉장히 많은 차예요. 일단 네. 제가 벤츠를 사고 나서부터는 네. 그런 소리는 안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네. 미니 쿠퍼를 사거나 뭐 렉서스를 살 때는 이제 주변 사람들이 자꾸 비교를 하는 거죠. 다른 차들도 있는데 그 돈으로 예쁜 쓰레기를 샀구나. 미니 쿠퍼 보고. 근데 얘를 딱 샀다고 했을 때는 네. 그런 말들을 안 하더라고요. 약간 그런 브랜드 네이밍이 있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얘네들이 그냥 얻어진 이미지가 아닌 것 같거든요. 고급스러운 이미지는. 또 확실한 하차감이나 이런 것들을 좀 느껴지나 보네요. 네. 하차감도 있고 네. 또 두 번째 장점이 그건데 내부가 너무 예쁘니까 우드 트림 제가 정말 애정하는 우드 트림 또 이 우드를 잘 살려내는 게 벤츠의 좀 강점인 것 같아요. 인테리어는 역시 벤츠는 하차감이랑 인테리어에서의 만족도는 빠질 수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따봉입니다. 근데 아쉬운 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어떤 점이 있을까요? 맞아요. 제가 장점을 아무리 많이 나열해도 네. 이 단점을 들으면 사실 네. 고민이 될 정도로 심각한 단점이에요. 궁뎅이 쪽에 알겠습니다. 네. 네. 트렁크에 숨겨진 비밀. 한번 보시죠. 네. 네. 짜잔. 지금 딱 트렁크를 보시면 여기 턱이 보이시나요? 네. 너무 더러워. 이렇게 턱이 올라와 있어서 네. 제가 캐리어라고 그러죠. 캐리어를 실을 때도 얘가 평탄하고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죽는 공간이 생겨요. 근데 530e는 그래도 평탄화를 하려면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얘는 이 턱이 안 죽으니까 이게 잔 공간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이 평탄화가 안 됨으로써 죽는 공간이 생겨요. 지금은 짐이 이렇게 있지만 실제로 어디 뭐 공항이나 네. 여행 갈 때 캐리어 같은 거 실었을 때 약간 좀 불편한 부분도 좀 그쵸, 엄청 불편해요. 여기 앞에 2열도 네. 뭐라 그러죠? 폴딩. 폴딩을 해도 이게 남아있어서 평탄화가 너무 힘듭니다.
여는 거는 자동으로 가요. 닫을 때는 얘만 도어가 없이 닫히고 끝! 어? 끝! 얘는 아. 주인의 손을 탑니다. 보통은 한 번 더 누르면 얘도 그냥 따로 동작이 되거나 아니면 같이 닫히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알겠습니다. 네, 그럼 저희가 이제 주행을 하면서 가볍게 버튼지석의 장단점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실제로 정숙하다는 게 많이 느껴지시나요? 출발할 네. 때 네. 그 모터가 딱 도와주는 느낌이 네. 저는 그 느낌이 너무 좋아요. 막 음. 시동 걸려가지고 덜덜덜덜거리는 그런 거를 타다가 네. 하이브리드 차량을 딱 타고 나니까 이제 이거 아니면 좀 안 좋아 보인다 차들이. 기존의 그 렉서스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도 꽤나 정숙했을 때 그 네. 차량도 좀 차이가 있을까요? 약간 얼음에서 미끄러지는 느낌이 있어요. 아, 근데 네. 걔는 네. 그냥 하이브리드구나. 몰래 그냥 네. 기어가는 느낌이. 얘는 네. 스케이트 타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이제 벤츠하면 운전이 좀 재미가 없다. 막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왜 재미가 없죠? 어. 왜냐면 저는 네. 이 내부에 네. 인테리어들을 이렇게 체감하면서 이렇게 조용하게 고속을 하는데도 조용한 느낌이 좋아요. 물론 뭐 오프로드 차량이나 미니쿠퍼나 이런 거 디젤 차량 타면 네. 확실히 이 내가 밟은 만큼 소리를 내주니까 재미는 있는데 네. 쉽게 질린다고 해야 되나? 다만 이 차에 이제 주행하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다고 하면 어떤 게 있을까요? 요게 주행 거리가 전기로만 갈 수 있는 거리가 40km에서 50km 정도 돼요. 네. 그래서 출퇴근 거리가 아니면 네. 제가 또 본가가 목동에 있거든요. 네. 하남에서 목동이 네. 한 30km 정도 나오는데 네. 왕복을 하게 되면 고급 휘발유를 써야 되는 그게 조금 아쉽네요. 연비는 진짜 잘 나오죠. 연비는 잘 네. 나오고 있습니다. 한 네. 달에 주유를 한 번 하게 되는데 그것도 뭐 전기로 한 달 들어가는 돈이 6만 원 네. 정도 되고 네. 거의 안 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이게 사람이 네. 간사한 게 클래스도 한번 가보고 싶어요. 이 돈이면 네. 아쉬운 점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니까 조금 더 끌어당겨서 S클래스 깡통은 어떨까? 시승이라도 해보고 싶다. 뭐 전체적으로 지금 저희가 가볍게 이제 돌았는데 네. 부드럽고 네, 승차감이 너무 정숙해요. 그쵸? 네, 근데 이게 또 이제 고속으로 가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점이 또 이 차의 장점인데 이제 선호프 빼고 부드럽게 하는 편이 아니에요. 네. 사장님들이 싫어하는 스타일인데 네. 요 정도로 가고 있는 거면 이제 네. 벤츠가 다 했다. 특히 너무 요 띄워. 방지턱 넘을 때도 넘었고요? 좀 가격하게 가볼까요? 근데 이게 네. 제가 네. GV70도 타고 있는데 네. 그때 SUV라서 좀 더 이게 심하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거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제가 타고 있는 GV70이랑 얘랑 좀 비슷하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저희가 이제 그 목적지로 이제 가고 있는데 네. 사실 방금 저희가 이제 S클래스를 이제 보긴 했지만 네. 이 차의 그런 디자인에 대해서 되게 얘기가 좀 많았잖아요. 네. 어떠세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것도 고민했던 부분인데 네. 지금 2300이가 아방가르드랑 익스클루시브 모델이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좀 더 젊은 감성의 아방가르드를 타고 싶었다가 예전까지는 네. 요즘에는 이제 벤츠 하면 정숙성이 먼저 떠오르듯이 네. 약간 고급진 이미지로 가고 싶더라고요. 음. 근데 외부적인 디자인은 뭐 원래부터 좋아했었고 그 엠블럼이죠. 네. 그 삼각표를 작게 만드는 게 명품의 가치가 아닌가 싶어서 얘를 선택했어요. 운전 경력은 몇 년 정도 됐어요? 제가 2008년에 면허를 땄으니까 2008년. 네, 그 사이에 장롱이 있었죠. 그럼 올해 30대가 넘으신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89년생인 거. 안 되는데 편집해야 돼요. 그 저희가 내리기 전에 네. 어쨌든 요즘 최근에 이 벤츠 어떤 그 결함 이슈가 좀 있잖아요. 네. 그리고 결함을 넘어서 사실 이게 그 고가차를 살 때는 AS에 대한 부분들을 좀 무시 안 할 수 예, 없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경험 있으시면 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2달 반 정도 사용했을 때 얘가 갑자기 이게 시동이 걸리면 켜져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없이 계속 짜잔 리부팅이 되는 거예요. 자기 혼자 이 화면을 아예 사용할 수가 없었고 음악도 그래서 못 듣고 그리고 그 서라운드 뷰도 안 보였어요. 제가 원할 때 운전하면서 이게 안 되면은 도대체 나는 운전하는 재미는 어디서 느껴야 되지? 빨리 고쳐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게 한 2주일 정도 기다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갔습니다. 근데 또 팁이 있다고 하면 벤츠 예약을 기다리지 말고 아침 시간대에 가서 그냥 고쳐주세요 하면 고쳐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시는 게 더 좋을 것 같고, 저는 이게 지금 3년에 5만이 되는데 그 보증 기간을 늘려서 5년에 10km, 10만 km로 늘렸습니다. 사실 제가 이 E클래스 2302를 이제 어떤 여성분들께 사면 어떤 느낌인지 굉장히 궁금했어요. 실온원의 이제 인터뷰가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요. 예, 좀 타보시니까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으세요? 사실 그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저처럼 출퇴근용으로만 사용하시고 장거리 주행을 거의 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게 타실만 할 거예요. 벤츠의 그리고 여자분들이 오히려 벤츠에 대한 이미지가 더 좋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좀 운전을 많이 하게 되고 장거리가 어느 정도 주말마다 본가를 가야 되다 보니까, 그리고 요즘 또 차박이 유행이잖아요. 네. 제 여기 넣을 공간이 없어요. 여기서 외곽으로 좀 많이 돌아다니시는 분들이나 패밀리카로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레저용, 그러니까 뭐 이제 그런 여행 같은 걸 좀 좋아하시는 분들한테 어떤 세단이라는 그런 한계점도 있지만 그런 뭐 트렁크 부분에 손해보는 부분 때문에 거기에 막 네. 트렁크도 못 넣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율스로 있을 채널에서 어떤 콘텐츠를 또 이제 기대할 수 있을까요? 저도 민주님처럼 네. 많은 차주분들 만나고 싶네요, 갑자기. 왜냐하면 저보다 말을 덜 하시니까 제가 좀 덜 하지 않을까, 말을. 이게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네. 헛소리가 나오거든요. 질문도 가끔 헛질문해요. 그래요? 네, 지금 그럼요. 너무 잘하고 계시는데? 다 편집하시는 거예요? 한번 그런 컨텐츠를 많이 만들고 싶고, 그 네. 비교하는 게 생각보다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차끼리. 네, 그런 것도 많이 해보고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